자, 정전기는 이게 멈춰있는 전기인데 전류는 멈춰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흘러가는 겁니다. 전하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전류. U자가 흐를 U자죠. 이렇게 뭔가 전하가 흘러가는 거를 전류라고 해요. 전류. 근데 이게 물리를 배우다 보면 이렇게 약자를 많이 써요. 이게 식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약자로 전류를 I라고 쓸 거야. I라고 전류를 쓸 거야. 이렇게 I. 식을 나타낼 때 이제 약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류 I라고 표현할 거고, 이거는 그냥 약자고, 암페어 이거는 단위예요, 단위. 그러니까 1암페어. 이게 예를 들어서 전류가 1암페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전류가 1암페어다. 1암페어.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 씁니다. 이거는 단위, 요거는 약자야. 근데 이거를 이제 원래 이거 이탈릭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약자는 이게 약간 누여져 있잖아, 이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반듯하게 써져 있고, 여기도 보면 이제 약간 이탈릭체로 써져 있는데, 요런 애들은 원래 약자를 의미해요. 네가 나중에 뭐 교수님 돼가지고 논문을 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탈릭체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암페어는 이제 정자로 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류는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다. 이거 중요한데, 원래는 전자가 있는 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거다. 정의를 내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자가 흘러가는 거야. 전류보다도 진짜로 흘러가는 건 전자야. 근데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튀어나와가지고 플러스 쪽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러면 원래는 전류 방향을 이렇게 바꾸긴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바꾸고 냅뒀어. 왜냐면 이 전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걸로 정의하고, 뭔가 이 여러가지 방정식 같은 것들 다 만들어 놨어. 이미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해놔버렸어. 그래서 그냥 바꾸질 않았고, 그냥 전자랑 전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진짜로 흘러가는 거는 플러스 전하는 아니고 마이너스 전하가 흘러갑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게 이제 도선인데, 이 도선 전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마음대로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막 움직여요. 근데 전류가 흐를 때, 그러니까 이 건전지 연결하고 스위치 눌렀을 때, 그러면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쪽이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근데 생각하기 쉽게 하려면,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애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자는 마이너스성을 실제 띄고 있고,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전류 방향과 그 전자 이동 방향은 반대야. 전자는 지금 이렇게 가는데, 전류는 반대입니다. 전류는. 아무튼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 오늘 하는 거 좀 어려워요. 이제 오매 법칙 뭐 이런 거 배우면 오늘 어렵습니다. 아마 제일 어려울 겁니다. 이제 2학년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은, 근데 전류는 사실 전류의 세기, 여기 1초 동안 흐르는 전류의 세기야. 그러니까 1A는 1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흘러가는데, 이게 원래 얘네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1쿨롱이긴 해. 1쿨롱이라고 읽는데, 어찌됐건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그러면 전하에 흐르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자가 많이 지나가면 전류가 센 거예요. 전자가 많이 지나가면 전류가 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긴 한데 1초 동안 흐르는 전류의 양을 의미합니다. 전하량, 이거 전하량이라고 하는 전하량. 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양적인 개념입니다. 전류는 얼마나 많이 흐르느냐, 이건 양적 개념이고, 전압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압력 뭐 이렇게 얘기도 돼. 뭐 밀어주는 힘 뭐 이런 그런 의미인데, 얼마나 세게 밀어주느냐라는 거. 얼마나 세게 밀어주느냐, 이런 거는 사실 세기 개념인데, 세기, 이거는 양적 개념이고. 자, 아무튼 건전지를 하나 연결해주면 얘가 밀어주는 힘이 만약에 1.5V다 이러면 1.5V의 힘으로 밀어주는 건데, 이걸 두 개를 직렬 연결한다 그러면 3V의 힘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압은. 이거를 이제 좀 잘 이해하려면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비유를 하는데요.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 이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물레방아 돌리는 게. 물레방아를 돌릴 때 물의 높이차 여기 말고 여기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를 요만큼을 높이차로 할게요. 요만큼 일단 여기까지 포함해야 되나? 네, 높이차. 자, 아무튼 물레방아를 돌리는 게 목적이야. 여기는 전구를 켜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물레방아랑 전구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물의 흐름이 여기서는 전류입니다. 물의 흐름이 전류입니다. 근데 얘네가 전류가 이렇게 물이 흘러갈 때, 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이 높이차는 전압에 해당해, 전압. 여기 전압이 있어야지, 전압이 있어야지 얘가 밀어줘가지고 흘러가거든요. 근데 여기를 높이차라고 해도 되고, 이걸 수압이라고 해도 돼요, 수압. 수압이 있어야지 흘러가고, 전압이 있어야지 흘러갑니다. 밸브를 잠그면은 물이 안 흘러요. 여기 스위치를 뭐 열면 안 흐릅니다. 밸브랑 스위치랑 비슷한 거죠. 펌프는 높이차를 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어, 펌프에는. 그러니까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면 높이가 높아지니까 이게 잘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전지를 연결해야지, 전압의 차가 발생해서 전지를 연결해야지 전류가 잘 흐릅니다. 수도관은 여기 도선이랑 같은 의미죠. 수도관 도선이랑 같은 의미야. 자, 그래서 물을 끌어올려, 그럼 전압이 생겼어, 수압이 생겼어. 그러면은 이제 흘러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전지에서는 전지에 전압이 있습니다. 전압이 있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흘러, 그래서 전구 지나면서 불이 켜지는 겁니다. 자,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천천히 해야 돼요. 여기는 너무 내용이 갑자기 많아서. 자,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 전류 쓰시고 넘어가네. 그 다음에 단위는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 쓰는데 A 쓰시면 돼. A. 1A, 2A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애는 전자고, 전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거는 전류.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해요. 전압. 그 다음에 단위로 이제 볼트 단위 씁니다. 전압은 요거는 이제 배울 거긴 한데, 전류 세기를 측정하는 기구는 전류계고,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구는 전압계고, 전기회로에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얘는 일단 1번에서 3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거는 다 맞았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고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극이고 B가 플러스 극이고요. 이렇게 가니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전류는 반대로 갑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펌프는 전지를 의미하고요. 흐르는 물은 전류고, 물레방아는 전구고, 높이 차가 수압인데 수압이 전압에 해당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랑 전압을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도구가. 이건 요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류계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요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이런 회로예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런 회로입니다. 이런 회로. 스위치는 생략할게요. 그러면은 전류는 이 도선의 단면을 흐르는 전하의 양이야. 여기 흘러가는 양을 측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요 사이에 끊고 요거를 집어넣어서 전류계를 여기다가 넣어야 돼. 이런 거는 직렬 연결인 거야. 직렬 연결. 원래 회로의 사이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셔야 돼요. 직렬 연결. 여기 얼마나 많이 흘러가느냐를 측정하는 거고, 전압계는 여기로 들어오는 이제 이 전압과 여기 전압의 차이를 측정하는 거야. 그러려면 여기를 병렬 연결하셔야 돼. 병렬 연결. 요 전압과 전압의 차이, 전위차라고도 하는데,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전류계는 전류의 양을 측정하는 거고, 전압계는 그 전위차, 전압차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면 여기가 직렬 연결돼 있어. 직렬 연결 이렇게. 근데 단자가 4개가 있긴 한데 하나는 빨간색이고 나머지는 검은색이잖아요. 빨간 애가 플러스 단자라고 하고,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쪽에 연결해야 돼. 플러스 쪽에. 여기 나머지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쪽에 연결해야 됩니다. 전압계도 마찬가지인데, 전압계는 지금 병렬 연결하고 있는 그림인데, 플러스 단자를 쭉 따라가면은,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쭉 따라가면은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도 쭉 따라가면은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바늘이 거꾸로 가요. 바늘이 지금 원래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뒤집어서 연결하잖아. 그럼 거꾸로 갑니다. 이렇게. 얘도 원래 여기 있다가 여기 같은데,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바늘 거꾸로 갑니다. 방향이 틀리면. 그래서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요,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합니다. 값을 예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 전류 또는 최대 전압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한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전압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A짜리인데 내가 500mA 단자에 연결하면은 500mA까지만 측정되는 거예요. 근데 500mA가 0.5A야. 0.5A밖에 못 측정하는 애한테 3A를 한 10배를 때려 부으면은 얘가 너무 많이 가요. 안 그러면 망가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냥 최대치에다가 이거를 최대치에다가 연결한 다음에 해. 그러면 너무 작잖아? 그러면 얘가 바늘이 조금만 이렇게 올라갈 거야. 조금만. 그러면 그걸 내려, 이렇게 여기다가. 그러면 최대가 500mA니까 적정한 대로 근데 갈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50mA 연결하잖아? 그럼 이건 50mA까지만 측정할 수 있는데, 만 5A가 와요. 그러면 막 100배야, 100배. 전류가 100배가 흘러. 이거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값이 큰 거에 연결하고 너무 작으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이것도 30V까지 측정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30V 했는데 너무 작아. 그럼 15V나 3V로 내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읽는 방법은 쉽습니다. 몇 번만 연습하시면. 지금 여기 그림 보면 5A에 연결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 5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를 따라가다가 3A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50mA에 연결했는데 요 그림이다. 그러면 이 값을 얼마로 읽으셔야 되냐면 50 있죠, 50. 여길 따라가다가 30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읽는 방법? 이렇게 읽으시고,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바뀌었으면은 바늘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요. 너무 내가 설정한 게 너무 작은 값을 해놔 그러면 넘어갑니다. 최대치로 넘어가 버리죠. 자, 그래서 아까 했는데 전류 세기는 전류계, 전압 세기는 전압계로 하는데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회로해서, 전압계는 선을 따로 따와 가지고요 병렬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4번 5번 한번 해보시고, 뭐 4번은 맞았고요. 전류계는 직렬 연결, 전압계와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하고요. 값을 예상할 수 없을 경우에 마이너스 단자의 최대값이 가장 큰 거부터 합니다. 큰 거부터. 자, 전류 세기를 측정할 때, 잘 봐요. 지금 단자가 어디 연결되어 있나 보셔야 되는데, 요게 전류계입니다. 전류계. A 써져 있는 게. 그러면은 여기 끝에 보면은 500mA에 연결했죠. 그럼 여기 500mA 있죠. 그쵸? 이거 따라가셔서 읽으면 돼. 이게 400mA가 답이 되긴 하는데, 지금 뭐라 썼어요, 혹시? 400만 썼죠. 그쵸? 그건 400A여가지고 틀린 거야. 400mA는 0.4A랑 같은 거예요. 이거 밀리가 1000단위이기 때문에 1000분의 1 뭐 이런 거 1000분의 1 하나 둘 셋 해가지고요 0.4A. 지금 15V에 연결되어 있죠? 그럼 15에서 따라가셔야 돼. 그럼 10하고 15 사이야, 그치? 그러면 12.5 12.5V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해하세요? 10하고 10하고 15 사이니까. 오메 법칙을 해야 되는데, 이 내심 숙속의 1번부터 6번까지 먼저 하고 풀어볼게요. 1번부터 6번. 다른 거 다 맞았고 2번만 볼게요. 이게 흘러가는 애는 전자를 의미하고 전자. 안 흘러가는 애는 원자, 핵을 의미합니다. 원자라고 해도 돼. 원자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가는 전류 방향으로 이동한다.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틀렸고, A는 전자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되어 있다.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흘러가니까 틀렸고요. 전류는 B에서 A 방향으로 흐른다. 예, 맞네요. B에서 A. 전류는 전자 흐름과 반대 방향, B에서 A.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가나는 모두 정지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거의 정지해 있는 건데, 사실 나도 완전 정지한 건 아니에요. 진동 운동을 하고요. 가는 무질서하게 움직입니다. 정지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는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거고, 나는 진동 운동이라고 약간 움직여, 사실 약간. 4번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있다가 오메 법칙 할게요.
이제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오메 법칙. 이거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오메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네, 저항이 뭔 줄 알아야 되는데, 전기 회로에서 전류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 저항이 크면 전류가 조금 흐르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IVR로 해서 식을 나타내면, I는 전류의 양은 방해를 하면은 많이 안 흐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R에는 반비례 관계고 저항이랑 반비례 관계고, 전압은 세기가 세면은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은 전류에는 비례입니다. 이런 식을 나타내는데, 이게 오메 법칙이에요. 이게 오메 법칙입니다.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요 옴이라는 걸 써. 이렇게 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원래 이 옴이 사람 이름이고, 자기 그 단위를 자기 이름으로 쓴 건데, 이제 그리스 문자 중에 오메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따온 거야. 1옴은 1V 전압 걸어줬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을 말하고, 근데 저항은 왜 생기냐? 원래 전자가 흘러가야 되는데, 전자의 흐름을 원자들이 방해를 해요. 원자가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항이 생겨. 그래서 물질마다 달라요. 물질마다 저항이 다릅니다. 저항이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고. 근데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길이가 길어지면, 얘를 막 부딪히고 지나가야 되는 데가 길어져.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져요. 길이가 길어지면,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부딪히고 가야 되잖아, 길어지면. 근데 단면적이 굵어지면, 단면적이 넓어지면 전자가 통과를 잘해요. 쉽게.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작다. 우리 생각에 단면적이 넓으면은 잘 안 흐를 것 같지만, 좁은 호수를 지나는 것보다 좀 굵은 파이프 지나는 게 물이 더 빨리빨리 잘 지나가겠지? 파이프가 굵으면 더 빨리 지나갑니다.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자, 오메 법칙. 요게 일단 오메 법칙인데,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근데 요거를 뭐 I는 R분의 V로 외우는 것보다 양변에 R을 곱해서 V는 IR로 외우시는 게 더 편해요. V는 IR, V는 IR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V는 IR, V는 IR. 그럼 R은 I분의 V가 됩니다. 양변 I로 나누면.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외우셔야 돼. V는 IR 외우셔야 돼. 그럼 전류와 전압하고의 관계, 비례 관계입니다. V는 IR이니까 만약에 저항이 일정하면, 이게 일정하면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도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 그 다음에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이랑 저항은 어떤 관계냐? 비례 관계입니다. 전류가 일정할 때 V는 IR에서 여기 일정할 때 R이 커지면 V도 커지니까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냐? I는 R분의 V니까 V가 일정할 때 R하고 I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맞죠? 예, 분모에 깔려있으면 반비례 관계 맞죠? 자, 그래서 잘 봐요. 4는 뭐 요런데 아무데나 찍어도 되는데 아무데나 찍고, V는 IR 쓰고, 전류가 2V가 흐를 때, 전류가 2A가 흐릅니다. 전압이 2V일 때. 그러면 가는 R이 1옴짜리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V는 IR 식을 이용하면은 저항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저항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돼. 똑같아. V는 IR에서 V가 2고 I가 1이고 R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R은 2옴이죠. 2옴. 좀 확인을 해보시면 전압이 똑같은데 전류가
나가 적게 흐르는 거잖아, 적게. 그럼 저항이 커야지 전류가 적게 흐르겠죠. 그래서 이거 가한 거지, 나는 저항이 크니까 전류가 적게 흐르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를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넘겨서 칸 채우기.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전기 저항이라고 한다, 저항. 오hm 단위를 쓴다. 전기 저항은 물질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한 게 ohm의 법칙이에요. ohm의 법칙. 그래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이거를 V는 IR이라고 쓰는 게 좋아요. 이게 다 ohm의 법칙이에요. 이게. 자,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같이 할게요. 전기 저항은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단면적이 같을 때 길이가 길면 통과를 해야 되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는 거고요. 길이가 같을 때 단면적이 넓으면 넓은 곳은 쉽게 지나가잖아요. 방해를 잘 안 하니까 전기 저항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를 이제 식으로 쓰면 저항은 여기는 이제 이거 전압 썼나 아까 전에? 이제 안 쓴 거네. 전압이고 전류의 세기는 I는 R분의 V고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해. 요거를 단면적이 1이고 길이가 1이에요. 얘는 단면적이 3이고 길이가 2야. 그러니까 B는 A의 3분의 2배가 되는 거. 3분의 2배. 저항이.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죠. 단면적분의 길이 쓴 거야. 단면적분의 길이. 이 값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얘는 3분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감소하는 거죠. 저항이. 단면적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항이 감소한 거죠. 자, 이거를 이런 게 나오면 그냥 V는 IR이라고 일단 쓰는 거야. V는 IR 쓰세요. V는 IR 써놓고 하시면 돼. V가 1.5야, 1.5. I는 모르겠어요. R은 150이야. 여기 됐잖아, 이거. 그럼 I는 150분의 1.5. 나누면 되는데, 위아래 10씩 곱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100분의 1이라는 소리지, 100분의 1. 근데 100분의 1은 0.01 암페어인데, 이거 계산하면 암페어로 나오시는 건데, 이거를 미리암페어로 고쳐야 되는 거야. 미리암페어로 고칠 때는 소수점을 하나, 둘, 세 개를 이동해 가지고 10mA다 이렇게 쓰는 거야. 10mA다. 계산을 해 가지고 나오는 값은 원래 암페어로 나오는 겁니다. 암페어로. 이거를 미리암페어로 고친 거고요. 이것도 미리암페어가 나왔는데 이거 0.1암페어로 계산하셔야 돼요. 0.1암페어로. 이거 잘 모르겠죠? 모르면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V는 IR. V는 냅두고 I가 0.1암페어, R은 100옴, 10V. 이거를 100mA라고 해서 100을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볼트나 암페어나 옴 단위로 써야지 미리암페어나 미리볼트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고쳐서 쓰셔야 되고, 요거 한번 10번 한번 해보시고요. 잘 보시고 해보세요. 자, 이게 V는 I 아래서 있잖아요. I는 R분의 V거든요. 잘 보면은 R분의 1 곱하기 V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1차 함수 그래프예요. 1차 함수 그래프에서 Y는 AX에서 A 요 부분이 기울기잖아, 기울기. 요게 기울기야, 이게 기울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기울기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점에서 구해도 똑같아. 어느 점에서 구해도 저항 똑같습니다. 요 점에서 이게 V는 IR에서 V가 10V고요. 10V. I가 2A. 그럼 R 구하면 5A죠. 5ohm이죠. 5ohm. 근데 여기서 구해도 똑같아요. V가 20이고 I가 4야. R은 5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구해도 사실 똑같아요. 기울기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어느 점에서 구하셔도 사실 상관없다. 근데 뭐 해야 되냐? V는 IR 쓴 다음에 거기 나온 숫자를 대입을 해봐야지 하는 거예요. 대입을. 알겠어요? 저항의 연결은 더 어렵습니다. 저항의 연결이 아마 제일 어려울 거고요. 여기 좀 나중에 하시고 또 연습한다면 하겠습니다. 자, 탐구 A에서 전압 전류의 관계, 요런 실험을 해보는 거야. 짧은 니크롬선에다가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전류랑 전압은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 이해 가시죠? 이거 전압 증가하면 전류 증가한다. 비례관계. 근데 짧은 니크롬선보다 긴 니크롬선이 저항이 어떨까요? 얘 저항이 어떻죠? 얘가 긴 애가 저항이 크다. 저항이 크면은 같은 전압에서 전류가 조금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저항하고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고 전압에는 비례다. 이게 오밀 법칙이에요. 이게 오밀 법칙.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이거 V는 IR 한번 써보시면 알아요. 요게 일정할 때 둘은 비례관계죠. 둘은 비례관계. 비례한다.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저항이 세면은 전류가 많이 안 흐르는 거죠. 저항은 원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인데 방해를 많이 하면 많이 안 흐르는 거지. 확인 문제 1번, 2번, 3번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밑에 확인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해보세요. 이거 봅시다. 가정 1에서 전압계는 니크롬선,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돼.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시고 전류계를 직렬 연결하셔야 돼. X. 전원 장치 전압을 2배로 높이면 전압계 눈금과 전류계 눈금은 각각 2배가 된다. 전압을 2배 높이면 전압계는 당연히 2배가 되고요. 전류계도 2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V는 IR이기 때문에 비례관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실험에서 긴 니크롬선의 저항은 15ohm이다. 긴 니크롬선에 여기 아무데나 여기 찍어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 V는 IR을 쓰고 V가 3 쓰고 I를 100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미리암페어이기 때문에 0.1암페어로 고쳐서 쓰고
양변에 10 곱해야 되니까 R은 30옴 30옴이 되는 거예요. 15옴이 아니라. 알겠어요? V는 IR 공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봤지만 V는 IR을 쓰는 겁니다. 자, 가로축이 전압, 가로축이 전압, 세로축이 전류인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봐봐요. 기울기 x분의 y가 기울기거든요. 전압분의 전류. 그럼 요게 R은 뭐지? i분의 v지. R이 i분의 v여야 되는데 지금 v분의 i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는 역수야, 역수. R분의 1. 저항의 역수라고 해야 돼. 저항의 역수. 저항이 아니라 저항의 역수. R은 i분의 v인데 지금 v분의 i라고 써 있기 때문에 R분의 1이니까 저항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니크롬선의 저항을 구하시오.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돼. 한 3개 중에. 이것만 빼고, 영영은 안 되고. V는 IR이니까, 이거 쓸게요. 일단 이거 쓰는 거야, 일단. 무조건. V에다 3 찾아 쓰고, I에다가 0.3, I가 전류니까, A를 찾는 게 아니라 A는 이렇게 이 단위고요, 단위. I가 전류고 V가 전압인데 R 쓰시고 R은 10옴. 근데 이 단위를 만약에 미리암페어로 되어 있으면 암페어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런 애야, 요런 애. 그러니까 이 저항이 10옴짜리 애야.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V는 IR에서 10옴짜리 애야. 근데 얘를 6V로 올렸대, 6V로. I는 모르겠고. 10옴짜리 애래. 그럼 I는 얼마야? 0.6A.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비례 관계. 저항이 일정할 때라는 말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이다. 알겠죠? 이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V는 IR을 잡고. 자, 저항의 크기 구하기. 그냥 V는 IR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써. 2V일 때 1A래. 2V일 때 1A래. R은 2옴. V는 IR 쓴 다음에, 이거는 해도 돼. 4V일 때 2A 써도 똑같아. V는 IR 쓰고 하던 거예요. 무조건 쓰고 하시고. 근데 이제 V는 IR에서 R은 I분의 V인데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는 V분의 I가 기울기거든요. 기울기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인데 기울기가 V분의 I가 지금 기울기야. 근데 이거랑 역수관계잖아. 반대잖아.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저항분의 1인 거예요. 저항분의 1 기울기가.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압이 똑같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르는 애가 저항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A가 더 큰 겁니다. 이해합니까 이거?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저항이 작은 거예요. 전압이 똑같을 때. 만약에 이러면 전압이 똑같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르는 애가 저항이 작은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전압이 똑같을 때 전류가 조금 흐르면 저항이 큰 거예요.
저항이 크면 전류가 조금 흐르니까. 자, 유제 요거 문제 읽어보시고 1번부터 4번까지. 근데 문제 읽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가 읽어주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틀리더라도 자꾸 문제를 읽어서 뭔 소리 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틀려도 1번부터 4번까지 해보십시오.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자, 근데 그냥 V는 IR을 자꾸 쓰라는 거네. V는 IR. 가의 저항 측정해야 되죠. 가 1.5V, V가 1.5. 제가요. I가 15. 그럼 R은 얼마야? R은 10이잖아, 그쵸? V는 IR 쓰는 겁니다, 무조건. 저항의 크기를 부등호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하시면 돼.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조금 흐르는 애가 저항이 큰 겁니다.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조금 흐르는 애가 저항이 큰 거예요. 왜냐면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조금 흐르니까. 예? 저항이 크면은 당연히 전류가 조금 흐르지. 저항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데 저항이 크면 전류가 조금 흘러야지. 3번에 저항 B 구하라고 되어있죠. 모르겠잖아. V는 IR 써요. V는 IR. A의 저항을 여기나 둘 중에 하나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바뀌었네. 전압이 6이네요. 전압이 6일 때 2A RA라고 할게요. RA. 저항 A의 저항은 3옴. 여기 또 하시면 돼요. 6일 때 4 RB라고 할게요. RB는 2분의 3옴. 그럼 비율을 구해야 되니까 2배죠. 2배. 2대1 2대1 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V는 IR 그냥 쓰는 거 일단. V는 IR 써보시고. R은 I분의 V. 근데 이 기울기가 뭐냐면 V분의 I예요. 기울기가 잘 보시면 전압분의 전류니까 V분의 I야. 그러니까 역수관계야. 저항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억이 틀렸어요. 저항분의 1, 저항의 역수. A의 저항은 B 저항의 2분의 1배다. 구하시면 돼요. 여기 아무거나 구하시면 됩니다. V는 IR, 1은 2 곱하기 RA. RA는 2분의 1옴. 이거 구하면 돼. 1은 1이네. 1은 1 곱하기 RB. RB는 1옴. 그러면 1대2지, 1대2. 근데 A의 저항은 B 저항의 2분의 1배다. 맞네요. 네, B에다 2분의 1 곱하면은 A 나오는 거 맞잖아? 디귿 A와 B의 단면적이 같다면 B의 길이는 A의 길이보다 길다. 저항이 누가 큰 거죠? A가 큰 거죠? 아니면 미안. B가 큰 거구나. B가 큰 거죠? 그러면 B의 길이는 A 길이보다 길다. 맞아요. 왜냐면 단면적이 같으면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큰 거기 때문에 B가 길이가 더 긴 게 맞습니다. 단면적이 같을 때 저항의 길이는 저항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B가 저항이 크잖아. 그쵸? B가 길이가 긴 게 맞아. 그치요?